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45%.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나마 기분 좋은 하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현물 시장이 뭐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저도 잠이 들기 전에 조금 보다가 개파락 시작 후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고 잤어요. 근데 새벽에 보통 조금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있을 때는 저도 새벽에 3, 4시쯤에 꼭 깨서 미장을 잠깐 확인하는 이제 습관이 생겼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깼는데 다우가 뭐 한 거의 6%대, 나스닥은 뭐 4, 5%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폭락인데, 올해 이제 3월의 폭락장 이후로는 최악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은 개파락을 크게 할 것이면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왕 할 거라면 차라리 개파락을 정말 시원하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여기 한 21선 혹은 기준선까지 시가가 형성되어서, 그러니까 개파락 시작되어서 출발하면 여기서 더 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아마 양봉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봉 마감은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도 시가를 밀 거면 확실히 개파락을 크게 해버린 다음에 외인 기관 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 오히려 어설프게 시가가 2, 3%대로 만약에 개파락을 해버리면 잠깐 매수세 들어왔다가 밀리면서 음봉 마감하는 모양새가 출현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 하락까지 염두해둬야 되는 아주 좀 안 좋은, 제 개인적으로는 흐름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가가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4%,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1% 하락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편안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간만에 겪은 큰 폭락장에 비하면 비교적 마음은 좀 편안한 하루였다. 왜냐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았어요. 외인 기관 역시나 양매도였고, 지금 개인들의 증권사에 그 입금하는 입금액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올 때마다 아직도 개인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에 동참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그렇고요. 저희는 단기 매매자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더 중요하게 보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외인기관 양매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시가도 형성되고 밑꼬리 하나 달리지 않은 채 바로 올려 쳐주는 모습이었어요. 분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아름다웠죠. 그리고 보통은 요 정도 외인이 끌어올려 주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패대기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습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요렇게 만들어내고 다시 돌리는 모습 확인되면서 오늘은 상방이다, 종가까지 아마 말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켜기 전에 미국 선물이 이제 장중에도 미 선물이 좀 오르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세가 괜찮았죠. 근데 제가 방송 켜기 전에 다우가 조금 하락해서 0.7% 정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키는 동안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7% 가까운 폭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갭이 어설프게 뭐 0.5%, 1% 뜬다 그러면 떴다가, 그러니까 낙폭 대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아주는 거죠. 떴다가 또 어설프게 오르다가 죽어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 증시가 최소한 1.5%, 한 2% 이상은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증시도 코스닥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 전 고점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만 봐도
나스닥이 역사적인 정말 만 포인트를 찍어 놓고 갑자기 코로나 2차 유행, 2차 대유행에 대한 뭐 공포감으로 뭐 이제 좀 밀어놨는데, 사실은 조금 그 이유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내내 사실상 뭐 코로나 확산세가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방역 절차가 잘 된 대응이 좀 잘 된 나라들은 좀 확산세가 줄어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확산세가 그렇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내내 코로나 뭐 2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어떤 유동성의 힘을 올려놓고 나스닥 만 포인트 찍어놓고 여기 와서 갑자기 코로나 2차 대유행 이야기를 하락 이후로 꺼낸다. 이건 조금 제 입장에선,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상방의 힘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저항대를 두고 오히려 뭐 시가가 좀 어설프게 뜬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추세를 깨면 훨씬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개파락 시원하게 하고 양봉으로 말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 다음 상승까지는 비교적 부침 없이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어떤 합당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겪어야,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더 갈지 못 갈지 저는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어요. 더 간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이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날 대응할 뿐이죠. 어찌됐건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로 놓고 보면 한 번은 겪어야 할 파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고, 오늘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네요. 일단은 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로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기서 또 며칠 좀 이렇게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방으로 다시 힘을 내주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응 라인을 어떻게 보면은 훨씬 좀 쉽게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의 저가를 만약에 시장이 다시 깨는 날이 오면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좀 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리딩밤 매매 복귀할게요. 시젠을 저희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고요. 매수를 꽤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도 매매를 몇 번 했다가 요때 뭐 사가지고 요렇게 익절을 한번 하고 추세가 요렇게 이제 가는 걸로 보고 요때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요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요. 평단가가 한 요정도 됐고, 오늘 갭이 한 6% 가까이 떴죠.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갭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얘는 갭 뜨고 가는 경우보다 갭 뜨고 미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오늘 갭 뜨고 별로 장초 오반에 바로 이렇게 위로 싸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서 일단은 이렇게 절반씩 익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 되겠고요. 얘는 어찌됐건 아직 그래도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수렴의 과정에 있다가 고개를 한번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또 뭐 횡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BH랑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지수가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짧게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회복하는 흐름에서는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좋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마주를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최근에 어떤 그 주도 섹터였던 뭐 종목들 혹은 좀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종목들 쪽 섹터에서 좀 골라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BH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매수가 조금 이제 높았던 건 아쉽죠. 여기서 좀 사고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좀 놓쳐서 못했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아무튼 반등이 나와서 오늘 최고가인 여기서 저희가 21,950원에 정확히 매도가를 들여서 매도가 됐습니다. 요렇게요. 아무튼 단기간에 뭐 한 5% 정도 오늘 당일에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오히려 아이템 반도체를 저희가 오전에 매수를 할 때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뭐 수익폭이 크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단타 개념으로 들어가서 지수의 일시적인 조정을 이용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어떤 단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저희가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저는 그 언택트 쪽이 오늘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비슷하긴 했지만 QR코드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KG 모빌리언스랑 뭐 KG 이니시스, 뭐 다날도 있고, 원래는 아이크래프트가 대장이었는데 앞전에 좀 이제 파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오늘은 대장을 하지 못하고 KG 모빌리언스가 대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좀 너무 상승폭이 짧기 때문에 삭제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종목 정도 QR코드 관련주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KG 모빌리언스는 오늘 제가 상을 터치를 했는데 윗꼬리 달린 종목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차라리 상한가를 터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25% 상승 양봉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잠그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은 제가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를 오늘 터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요 안에서 요 전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KG 모빌리언스는 좋은 게 종목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기가 아주 없는 종목이죠. 상당히 매너 있고 좀 흐름 자체가 뭐 신사적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적당한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첫날 캔들 형성되는 거 정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봉이 형성되면 얘는 이제 관종 삭제고요. 어느 정도 구간 안에서 요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 요 안에서 이제 파동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면은 거래도 좀 실리고 멀쩡하게 상한가 간 종목이 프로텍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뭐 생산성을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니 약간 뭐 사실 뉴스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뭐 괜찮죠.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고요. 첫 상 갔을 때는 솔직히 시장에 관심을 아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투상을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한가 갔던 적이 최근에는 좀 없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종목에 대한 끼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고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죠. 오늘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긴 하나, 이 현상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조정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뭐 치료제 쪽이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질적으로 지금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뉴스나 이런 것들 잘 찾아보셔가지고 엮일 만한 뭐 약품, 뭐 바이오, 제약 쪽 종목들, 좀 아직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쉽게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좀 더 간다라는 좀 전제만 받쳐지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뭐 섹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잠깐 반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섹터가요. 그래서 저도 좀 제약바이오 sek터 펼쳐놓고, 전 종목을 펼쳐놓고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사실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복불복 개념이어가지고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상한가 갔던 현대약품이 상한가 이제 시간에서 잠깐 풀렸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현대약품이 어제 기타 법인 매도가 24억 정도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에서 던진 게 요쪽 물량이었나 싶기도 한데, 뭐 우리가 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저도 현대약품을 어제 이제 좀 홀딩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 깨져서 기분이 안 좋다가, 오늘 뭐 이제 원래는 뭐 한 1, 2% 정도 개파락할 거였다고 보면 시장 때문에 한 4, 5% 개파락했다가 어찌됐건 세력들이 가진 물량이 있을 테니 처리를 하더라도 윗구간가, 이 상한가 종가 위로는 한번 올려줬어야 됐겠죠. 그래서 저도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익절을 다행히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좀 봉이 형성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위아래로 이 정도 사실 변동성이면 거래량이 더 터졌어도 무방한데, 거래도 아주 이런 식으로 뭐 비이성적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흐름이 요 정도 흐름 안에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잘 공략해봐도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잠궜다가 풀린 종목들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상한가를 일단 터치 혹은 잠궜다가 풀린다는 것은 이 종목의 주체가 상한가 근처에서 물량을 상당 부분 정리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도 없이 흘러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한가를 터치 혹은 잠궜다가 풀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은 이 앞전 상한가 갔을 때도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죠. 질질 끌다가 거의 11선까지 밀어놓고 반등 한번 당연히 주긴 했지만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많이 지치게 해놓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흐름을 저는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은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진 않았죠. 근데 어제 시간에서 좀 떴었고 오늘 양봉을 좀 뽑아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별로 오늘 좀 차분하게 조정봉이 하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얘도 한 요정도 흐름 안에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한 번 더 쳐주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미셀은 진짜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이고, 종목 자체도 무겁지만 움직임 자체가 진짜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서 저는 얘를 약간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매매하기가 움직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
시간에서도 항상 갭을 좀 많이 띄우는 종목인데 갭 띄우고 갈 때도 있는데 갭 띄우고 안 갈 때도 많고 흐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도 보면 상 말아놓고 이렇게 밀어버리고요. 급등시키고 밀어버리고 뭐 약간 이런 흐름들. 이날도 상한가 말아놓고 별로 먹을거리 주지 않고 밀어버렸죠. 이때도 거의 T상 말아놓고 먹을거리 주지 않고 밀어버렸죠. 갭 띄우고 밀어버렸죠. 전고점 살짝 넘겨놓고 밀어버렸죠. 진짜 종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들고 그냥 있는 전략이 낫지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에이벨 바이오도 괜찮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언급드렸지만 자꾸 자꾸 양봉 마감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음봉 마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돋지어도 양봉 돋지로 마감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양봉으로 마감하려는 종목들, 떨어져도 쳐 올리고 떨어져도 쳐 올리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고가권에서 뻑이다가 시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진짜로 본 건 아닙니다. 시간애를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방금 봤는데 시간애가 뜨고 있네요. 암튼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추적하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양봉을 세워내는 모습들,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양봉 오늘도 뭐 거의 양봉 돋지라고 봐도 되는, 보니까 얘도 시간애가 조금 뜨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애가 진짜 6시 장 마감하기 전까지도 명확히 우리가 모르겠는, 예전에는 그래도 4시 반 한 5시 정도 넘어가면 대충 이런 흐름으로 시간애가 마감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간애에서 진짜 변동성이 크고요. 장난질도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5시 한 30분 전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칫국을 요즘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강약품도 기준봉 뽑고 요 안에서 일단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임상 중인 종목들 중에 부강약품이랑 뭐 대웅, 녹십자, 뭐 동화약품 뭐 요 정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동화약품도 일단 고가권에서 요렇게 흐름 만들어가고 있고요. 요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죠. 또 대응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차라리 시세를 뽑았으면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뽑고 여기서 유지 좀 부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유지시키다가 훅 한 번씩 떨구는 패턴이 많아서 대웅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차라리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레고캠 바이오는 이날 제가 조금 오바스럽다, 이날 상한가 들어간 거는 솔직히 좀 오버슈팅이고 조금 오바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견해를 드렸었고, 거기다가 뭐 이제 경고 딱지도 달려 있고요.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첫째 날, 그러니까 상한가 1일차 저점 구간은 오늘 뭐 폭락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줬습니다. 여기서 요 가격대를 이제 지켜주면서 이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올랐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오늘 만약에 마스크 관련주가 가게 되면 웰크론이 대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50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50이 원래 마스크 대장 역할을 하다가 여기 고가권에서 진짜 양아치 같은 일이 하나 있었죠. 시세 다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는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버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정말 무섭죠. 이래서 손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 언제였던가요? 제가 영상에서 비중 베팅을 할 자리와 분할 매수 할 자리는 따로 있다. 보통은 1차, 그러니까 첫 시세 구간, 첫 파동의 구간에서 뭐 비중 베팅을 해도 좀 하시고, 떨어질 때 손절보다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지, 바닥권 대비 예를 들어 뭐 200%, 300% 가까이 이런 자리에서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전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했는데 떨어져서 뭐 2차 매수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오셨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반등이 안 나왔다면 진짜 끔찍하게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본인이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지금 상당한 고가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철저한 대응의 관점으로 비중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죠. 아무튼 마스크 사업 안 한다고 해서 마스크 테마에서 탈락한 종목이 오늘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들을 우리가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서 붙인 건데요. 보통 이제 설거지 파동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주 대시세를 한번 냈던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시세를 내기 시작했던 거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시세가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 형태로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뉴스 혹은 그냥 뉴스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설거지 파동이 한번 나와요. 좀 강한 종목들은 상한가까지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시세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은 뭐 오늘 종목 자체의 힘으로만 보면 괜찮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가 오늘 오른 이유가 당연 뭐 마스크 때문이라면 오른다고 해도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웰크런도 보고 하니까는 마스크주가 다시 살아나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그냥 반짝하고 좀 죽을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테마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어떤 재료적인 느낌이나 이슈적인 느낌으로만 보면 여기서 마스크 테마가 다시 파동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어요. 근데 웰크럼 보시면 뭔가 좀 차트만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예쁘다. 이렇게 이제 수렴의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거의 수렴의 끝부분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자꾸 위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는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다. 여기서 혹시 양봉 마감을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오면 방향을 한번 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오늘 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였던 KCT랑 로지시스가 최근엔 제일 강했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얘네도 좀 많이 움직였죠. 근데 재료 자체는, 뉴스 자체는 좀 뭐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같이 하자고 뭐 제안이 온 거면 우리가 뭐 뉴스 매매할 때 미국 다음이 당연히 중국 들어가면 상당한 호재죠. 얘도 오늘 일단 시세를 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조정 구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 언택트 관련주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임은 없었고, 대신에 일단 뭐 유비케어도 요 정도 가격대는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 비트컴퓨터도 요 정도 가격대는 좀 지켜주는 모습, 한번 감심 종목으로는 볼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수소차, 어제 오전에 주도 역할을 했었던 수소차 대장 SPO셀이 오늘도 어마어마한 급등을 좀 보였네요. 얘는 뭐 적당히 좀 조정이 나오면 요 정도 구간에서 저는 뭐 한 3만원 정도 공략해 볼 만한 가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 하나 걸리는 것은
어제 상한가 간 거래량 대비 오늘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저도 보수적으로 좀 타점을 잡거나 뭐 그냥 비중 좀 많이 줄여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최고점에 잘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이 됐네요. 한진칼은. 아무튼 저희가 이 앞 구간에서 수없이 많은 매매를 하고 어디였더라? 저희가 이날 여기서 매도하고 매매 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서 다시 모아 물량을 샀다가 아무튼 이 슈팅을 먹지 못하고 이날 짧게 그냥 정리해버렸던 기억이 있고, 다시 뭐 요렇게 뭐 이제 물량을 좀 사 모아서 어제 슈팅 때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10만원 안착을 또다시 좀 실패를 했죠. 어제 한진칼이 뭐 저는 운대가 뭐 이제 박자가 좀 저랑 잘 맞는 종목이어서 수익을 아주 많이 높은 승률로 내고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그렇게 움직임이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얘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10만원을 안착할 일은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었어요. 얘는 다시 9만원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좀 지리한 뭔가 좀 흐름이 나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을 때 뜬금포로 또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